안녕하세요. 버국식의 잡토크. 이번 시간에는 경영지도사 대표님을 모시고 실질적으로 경영지도사 자격증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 편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경영지도사에 대한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좀 높아졌는데요.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요. 경영지도사는 시험 과목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1차와 2차 시험이 있고요. 예. 1차 시험은 이제 그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은 이렇게 지금 소수령, 논술형입니다. 예. 1차는 공통 시험이고요. 예. 2차 시험은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예, 저는 마케팅 분야 취득자이고, 예. 마케팅, 그 인사노무, 예. 그리고 생산관리, 재무관리. 예. 그래서 그 이제 시험 응시자의 그런 이제 업력과 백그라운드에 의해서 예. 자기가 이제 편한 분야를 취득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2차는 이렇게 네 가지 분야로 나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게 시험 주기는 1년에 뭐 한 번이 있나요? 네네, 맞습니다.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있고요. 예. 매년 이제 공지되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네. 1차 시험은 이제 보통 한 봄에 시험 일정이 있고, 예. 2차 시험은 보통 8월 달에 있었는데, 네.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이 네. 창궐하다 보니 아마 9월인가 10월로 이렇게 연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마 수험생들도 약간 지금 예. 혼란스럽지 않을까. 지금까지 예. 계속 8월에 네. 했었거든요. 네.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1차와 2차를 다 이제 붙으셔야지 이제 자격증을 이렇게 받을 수 있고, 다만 이제 실무수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실무수습은 최종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무수습까지 그 네. 소정의 과정을 다 통과를 하시게 되면 아. 그 다음에 1월 1일 날 경영 지도사 이제 자격증이 아닌 등록증을 받게 되시고, 등록증을 받았을 때는 이제 뭔가 개업이든 아니면 뭐 다양하게 이렇게 공식적인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다른 전문 자격증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네. 학원을 가서 네네. 수업을 듣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네네. 경영 지도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시나요? 그게 지금 세 가지 선택지일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일단은 저를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일단은 그 재직 중에 주말 그리고 좀 평일에 짬났을 때 위주로 했고, 1차가 일반 과정이 있고 양성 과정이 있습니다. 예. 일반 과정은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양성 과정이라는 그 양성이 주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관련된 직장 경력 이제 10년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는 약간의 이제 그 유리함, 혜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양성 과정은 이 시험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합격률이 높다는 거죠, 양성 과정은. 합격률이 그래서 일반이냐 양성 과정이냐 놓고 봤을 때 일단 저는 이제 양성 과정으로 진입을 해서 조금 이제 수월하게 1차를 패스를 할 수가 있었었고요. 왜냐하면 양성 과정에 대한 뭔가 좀 배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간의 이제 업력을 네. 기본 소양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네. 만약에 20, 30대 분들은 아직 그런 업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 1차를 일반으로 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좀 난이도가 높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2차는 학원을 다녔습니다. 오프라인 학원. 제가 한 5년 전에 취득을 한 거기 때문에 예. 한 2개월 정도 과정에 학원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으면서 예. 나머지 기간은 제가 이렇게 독학으로 보통 이제 이런 그룹 스터디도 많이 하시는데 학생들끼리 네. 제가 네.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네, 저는 이제 마케팅 분야에 업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선택지가 학원을 다니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독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즘에 또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온라인 교육에 대한 또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네. 또 관련된 다양한 온라인 학원이라든지 그런 또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편한 대로 선택지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일반은 이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제 시험 보시는 분야라고 좀 네네, 생각하시면 그렇게 될 것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아요. 양성 과정은 이제 관련 분야에서 경력이 있으신 맞습니다. 분들이 네네. 거기에 따라서 시험 난이도는 차이가 있다. 맞습니다. 네네. 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수험 기간이 어느 정도로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공부를 했었고요. 1, 2차 다 합격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네. 동차에 끝냈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과 양성 과정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양성은 사지선다고 일반은 오지선답니다. 합격률과 난이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양성 과정 자체는 뭐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5년 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솔직히 양성 과정은 크게 뭐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6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공통 분야이기 때문에 회계라든지 뭐 영어도 들어갑니다. 영어라든지 이제 이런 뭐 그죠 마케팅, 뭐 경영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다행히 제가 다 경험했던 분야다 보니까 저는 뭐 특별히 양성 과정에서 준비한 내용은 없고요. 다만 일반 이제 1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하고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양성 과정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만
이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확히 뭐 1년까지는 아니고요. 보통 한 7, 8개월 정도 준비했던 것 같아요. 2차는 논술형이기 때문에 논술형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무엇에든 논하세요라고 이렇게 논하세요라고 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 시험 시간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논하라고 하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해서 본능적으로 내가 답변을 어떻게 서술할지 탁 쳤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이렇게 스피드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논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고 뭔가 또 문제 출제 자체가 뭔가 이제 조금 이 실무랑 좀 엮어서 나오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준비를 하는 컨셉으로 제가 이렇게 시험 준비를 좀 했었었고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 과목들이 네. 어떻게 되나요?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험은 이제 공통 과정이기 때문에 6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좀 머리 아파하시는 게 뭐냐면 중소기업 관련 법령이 들어갑니다. 법령. 법령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영학 그리고 회계학 개론 그리고 기업 진단론이라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어떻고 뭐 기업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진단론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제 숫자랑 친하시 않은 분들이 약간 좀 머리 아플 수 있는데 이제 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영업 이게 6가지에 대한 분야는 공통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경영정보학을 전공을 맞습니다. 하셨다고 이제 네네네.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경영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접근하기가 조금 유리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조금 될까요? 그럴 수는 있죠. 아, 약간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예. 이제 만약에 내가 엔지니어링 공대를 전공한 분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얘기하면 경영기술 지도사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 지도사로 저는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또 이 기술 지도사라는 게 또 있거든요. 기술 지도사는 이제 또 보면 금속, 기계 분야 등 해서 이렇게 또 다양한 또 분야가 있습니다. 경영 지도사가 있고 기술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영 전공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기술 쪽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이 경영 지도사 쪽에 문을 두드리고 그쪽에 컨설팅, 강의 등을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 좀 비율이 조금 높고요. 근데 1차 과목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게 난이도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좀 대표님 보세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제가 뭐 최근 버전은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취득했을 때 보니까 1차 시험은 보통 한 합격률이 20%? 한 20% 왔다 갔다 아마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에서 20% 정도에서 평균치로 한 20%가 되지 않을까. 양성 과정은 합격률에 대한 부분이 조금 높죠. 그래서 7, 80%? 한 7, 80% 정도 이렇게 조금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나. 한 4, 5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뭐 결코 이게 난이도가 이제 뭐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식, 2차는 이제 논술형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시험에 어떤 구체적인 준비 노하우가 있을까요? 1차가 되었건 2차가 되었건 결국 그 본질은 내가 컨설턴트 라이센스를 획득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학습 요령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내가 뭔가 이론이라든지 내가 이렇게 심취해서 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빨리 그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서 시장에 진입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1차건 2차건 저는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큰 흐름과 뭔가 이런 이제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좀 역설적이겠지만 이론서부터 보지 마시고 기출문제를 쭉 보시고 내가 그쪽 내용을 알건 모르건 기출문제를 보고 기본서를 보냐 아니면 기본서를 보고 기출문제를 보냐에 따라서 내가 기본서를 보는 공부의 밀도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기출문제 먼저 보시라. 1차건 2차건 조금 역발상인데 왜냐면 우리는 빨리 취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차와 2차를 놓고 봤을 때 1차는 어차피 객관식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기출됐던 내용들 쭉 보게 되면 내가 기본서를 보더라도 6건이면 두께마다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도 이쪽이 중요할 것 같다, 덜 중요할 것 같다, 뭔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먼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논술은 좀 특이한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술형, 논술형이기 때문에 저는 3가지로 좀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논술을 준비함에 있어서 저는 역지사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논술은 기계가 채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전략은 달라져야 됩니다. 첫 번째, 수험생이 내 입장이 아니라 채점자라면 무엇을 볼지. 왜? 사람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에 대해 논하라고 했을 때 3점짜리는 논술이고 10점짜리는 약술인데
4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느 정도 그 문서의 형태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 누가 봐도 논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워드를 집어넣으라는 거죠. 키워드. 아마도 추측건데 제가 채점은 아닙니다만 뭔가 키워드를 찾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내가 글자를 그렇게 이쁘게 적을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상대방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적어버리게 되면 너무 악플이라고 하면 상대방 채점마다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뭐 글자를 이쁘게 적을 필요는 없는데 최소한 알아볼 수 있게끔 적어라 라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그 정해진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매력 발산을 하지 않으면, 즉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거를 이 2차 서술지에다 작성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시간이 종료될 때까지 절대로 펜을 놓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잘 작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험 준비 과정에서 어차피 이거는 한 번에 끝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뭐 2회차, 3회차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시험에서 떨어지면 나는 낭떠러지 떨어진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뭐 똑똑하거나 암기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동차에 재직 생활 중에 합격했던 이유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2차 같은 경우에 실제 그 훈련 상황에서 실제로 시간을 재고 계속 리허설을 하셔야 돼요. 내 머리에 아무리 많이 들어있다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시험 정해진 시간 안에 나의 매력 발산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 논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키워드 위주로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조금 보기 좋게. 그리고 뭐 이건 하나의 팁인데 예를 들어서 시험 한 두 달 전쯤에는 계속 여러분들 머리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인출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대표님 마지막으로 네네. 이 경영 지도자 자격증을 꿈꾸시는 후배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장밋빛과 한 가지 쓴소리를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지금 정부에서도 창업에 대한 다양한 강의, 교육, 컨설팅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기획을 하고 지자체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20-30만 명 정도의 퇴직하시는 분들이 계속 시장에 쏟아 나오실 겁니다. 그분들 기껏해야 50대세요. 100세 인생이지 않습니까? 한 번은 창업을 하셔야 돼요. 그분의 선택지를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있는 돈으로 재테크를 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든 한 번 정도는 창업의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전문가, 창업의 전문가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 지도사라는 라이센스를 가지시는 분들이 이런 이제 창업 전문가, 아니 비즈니스 전문가로서 공적인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지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커질 겁니다. 그 부분 한 가지 장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 경영 지도사에 대한 부분이 아직 노무사나 세무사만큼 많은 분들이 대중적으로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만 이 업권 확보를 위해서 개별법이라든지 그런 이제 제도적으로서 계속 업권 신장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인지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도 저평가됐을 때 취득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고평가됐을 때 그에 대한 마진을 취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전략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5년 전에 취득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쪽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그렇게 막 인식이 그렇게 막 높아지거나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한 1000명, 2000명 정도의 2차 시험을 보시면 그 중에 한 15%, 20% 정도가 합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매년 한 300명, 200명 정도의 경영 지도사 취득하시는 분들이 나오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경영 지도사를 인지를 하고 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공인중개사급의 아니면 세무사급의 시험의 난이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저평가되어 있으니 아직 저평가되었을 때 이렇게 취득을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경영 지도사뿐만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었건 세무사가 되었건 다들 이제 셀프 브랜딩 홍보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셨을 때도 나는 뭐 이혼 전문 변호사예요. 나는 이제 법인 등기 법무사예요. 뭐 이게 다양한 자기들 셀프 브랜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권에서 또 내가 뭔가 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비제도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민간의 영역에서도 여러분들을 셀프 브랜딩 하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무엇에 대한 전문가다,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다, 고객사들의 어떤 문제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스토리화해서 이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하면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의 지식 서비스, 여러분들의 문제의 능력을 어필을 해서 즐겁게 부가가치를 창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과일이 익어가듯이 뭔가 여러분들의 내공을 발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영 컨설팅이라는 업 자체가 나의 이 머리가 성하고 팔다리만 성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60이 되었던 70이 되었던 이 즐겁게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봅니다. 대표님을 통해서 경영 지도사 자격증을 어떻게 접근을 하고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정말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아, 예.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네. 감사합니다.